최근 미스트롯 3화 현역 가왕의 인기가 엄청납니다. 미스트롯 3를 현역 가왕이 넘었습니다. 시청률 면에서 사실 화제성을 따졌을 때도 어느 하나가 더 앞섰다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비등비등했는데 이제 시청률의 격차까지 줄어들면서 사실상 지워졌고 역전까지 이루어졌죠. 지난주 현역 가왕은 시청률 16.1%이고 미스트롯 3는 16.0%로 현역 가왕이 시청률에서 앞섰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구도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일단 출발선은 미스트롯 3과 잘 끊었습니다. 월등하게 앞선 성적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거에 반도 안되는 시청률을 시작한 현역이 계속 시청률을 끌어올렸고 결국 현역 가왕의 미스트롯 3과 덜미를 잡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미 월등히 앞선 성적으로 시작했던 미스트롯 3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거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인지, 그리고 향후는 어떻게 될지 전망까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컨텐츠는 어느 프로그램 하나를 저희가 편들어주기 위함도 아니고 저희가 앞서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망주들 그리고 미성년자 우승 가능한지 똑같이 짚어주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두 프로그램 모두 응원을 하면서 이 시청률 힙이 쌍곡선은 왜 그려지게 된 것인지 면밀하게 분석해볼까 합니다. 자, 먼저 결과를 보겠습니다. 2월 6일 방송된 현역 가왕 전국 시청률 16.1% 기록을 했습니다. 직전 회차보다 1.2%포인트 상승했고 자체 최고 성적이요. 자, 이건 지난 2월 8일 방송된 미스트롯 3회 시청률 16.0%와 비교해서 0.1%포인트 차이로 누른 성적입니다. 현역 가왕의 시청률 추세를 보겠습니다. 현역 가왕은 지난해 11월 28일 6.8%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상승 곡선을 그렸죠. 반면 미스트롯 3는 지난해 12월 21일 첫 방송 16.6% 엄청나게 높은 수치였지만 없습니다. 15%에서 17% 사이에서 안정된 시청률을 계속 유지를 해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15%에서 17% 그 박스권을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그 결과 현역 가왕은 방송 시작 2개월 지난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게 된 겁니다. 현역 가왕이 6.8% 시작했고 그 전에 방송됐던 불타는 트롯맨이 8.3% 있으니 시작은 조금 아쉬울 수 있습니다. 앞선 프로그램에 후광을 얻고 더 높게 시작을 하면 좋았으련만 그것보다 낮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방송을 보니까 재미있다라는 입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에 8.5% 껑충 뛰었고 3회 만에 10% 돌파해서 10.4% 기록을 했습니다. 이후에도 11%에서 13.9% 계속 시청률을 끌어올렸고 16.1% 드디어 미스트롯 3를 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현역 가왕이 다음 또 노리는 성적은 바로 17% 넘느냐 겁니다. 17% 뭐냐, 불타는 트롯맨 최고 시청률이 16.6% 있으니까 이제 불과 0.9% 더 끌어올리면 이 기록마저 깨게 됩니다. 자, 그럼 미스트롯 3는 어땠는지 확인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1일 16.6% 출발을 했습니다. 상당히 높은 성적이 물론 앞선 시즌들이 워낙 잘 됐으니까 그거에 비하면 아쉬움이 있지만은 이 자체로 지금 대한민국에 방송되는 예능을 통해서 최고 성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하는 이유는 일단 미스트롯 이는 미스터트롯의 후광 효과를 제대로 입어서 1회 시청률이 무려 28.6% 있습니다. 그리고 미스트롯 3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 트로트 오디션이 2019년 시작이 돼서 벌써 5년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이건 굉장히 준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1회 방송 후에 미스트롯 3회 향후 시청률 지속 하락하며 반등의 기세가 없다는 것입니다. 1회 딱 방송되고 기대감에 더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때 달아나지 못한 것입니다. 3회는 16.9% 반등을 노렸는데 4회가 문제였습니다. 14.9% 무려 2%포인트가 뚝 떨어졌어요. 이 시청률이 나온 직후 제작진 내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논의와 또 고민이 있었다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해 만에 반등했습니다. 5회가 17.5% 올라섰는데 이게 현재까지 미스트롯 3의 최고 성적입니다. 그러다가 7회에 와서 15.8%로 다시 내려앉았고 결국 16.1% 기록한 현역 가왕의 덜미를 잡히게 된 거죠. 자, 지금부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 가수들의 지명도 차이입니다. 유명한 가수들이 현역 가왕으로 몰려도 너무 몰렸어요. 현역 가왕에 총 31팀 33명이 참여했는데 현역 16년차 김양, 현역 1일차 마스크걸까지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마스크걸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이름값이 있는 현역이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은 천태만상의 유수연, 레디큐의 조정민, 그리고 요요미, 그 외에도 최연소, 현역 김다연, 미스트롯 출신 별사랑, 전유진, 강혜영, 마리아 등 여기에 발라드 여왕 린도 트로트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현재까지 탑 10만 남았습니다. 탑 10의 면모를 다시 보면 전유진, 김다연, 박혜신, 마이진, 린, 강혜연, 별사랑, 윤수연, 마리아, 김양 등 이들이 현역도 현역인데 굉장히 대중에게 익숙하죠. 왜 익숙할까요? 공교롭게도 이들은 미스트롯 출신들이 반이 넘어요. 미스트롯을 통해서 스타덤에 오르고 이름값을 얻은 이들이 지금은 현역 가왕에 와서 미스트롯 3의 대항마가 됐다는 거. 미스트롯 3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런 현역 가왕에 맞서는 조금 더 늦게 시작한 미스트롯 3는 어땠을까요?
사실 현역가왕에 나온 이들 중에 많은 수가 미스트롯 3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그림이라는 거죠. 유명한 이들이 오디션에 도전을 한다. 이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이 오디션에 나온다고 관심을 불러 모으고 그들의 성장, 그리고 다시 오디션에 도전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런 아픔들이 각각의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사연 포인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역부가 참여하길 원했던 이들이 현역가왕으로 대거 이동을 하면서 이게 역학관계가 바뀌어버린 겁니다. 물론 미스트롯 3에도 유명한 이들은 있습니다. 참가자는 72명이었습니다. 유명한 이들을 보면은 트롯 전국체전, 헬로트로트에 참여했던 권민정 전국 노래자랑 용인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곽지은, 댄스 가수로 정상급 인기를 누렸던 길건, 그리고 트롯 전국체전에서 3위를 달성한 이후 데뷔한 오유진. 이들 중에서 현재 기준 미스트롯 3에서 두각을 보이는 건 오유진 정도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결국 기존 팬덤을 가진 가수들이 나오면은 그 팬덤을 시청자로 유입시킬 수가 있는데, 이런 인물들이 이번 미스트롯 3에는 부족했다는 겁니다. 결국 보는 사람들은 보는데, 그래서 15%에서 17% 박스권을 갖춰서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미스트롯 미스터트롯 시리즈의 장점 뭡니까? 이명웅, 영탁, 김호중, 장민호, 정동원 모두 신인이 아니라 기성 가수들이라는 겁니다. 그들이 미스터트롯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이미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굴을 알려왔다는 거예요. 앨범도 냈고요. 그리고 시즌 2때 이렇게 현역들 대거 미스터트롯으로 몰렸죠. 그러면서 그 피해를 누가 입었죠? 불타는 트롯맨이 누렸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때는 진짜 이렇게 네로라는 이름값 있는 가수들이 대부분이다. 근데 이번에는 그 반대 상황이 됐다는 거죠. 이렇듯 원래 이름값을 가진 이들, 근데 단순히 이름값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무대 경험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실력을 보유하고 있죠. 이런 이들이 현역가왕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이게 현역가왕의 가장 큰 차별화된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움의 차이, 신선도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보면은 현역가왕의 현역 대결 구도가 그려지고 있어요. 현역들의 강점이 뭘까요? 일단 무대 경험이 풍부하죠. 그래서 무대가 안정적이고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역은 이 장점을 아주 잘 살리고 있죠. 그리고 기성 남성 가수들까지 데려와서 그들과의 협업, 컬래버레이션 무대도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볼 때는 엄밀히 말해서 현역가왕은 오디션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MBN 서바이벌이란 이름을 붙이고 있죠. 결국은 국가대표라는 타이틀을 달고 한일전에 나갈 7명을 뽑지만 오디션이라 보단 서바이벌, 그들끼리 그들만의 대결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현역의 자존심을 걸고 좀 더 센 무대, 좀 더 눈에 띄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가 발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미스트롯 3는 어떨까요? 역시 무대는 훌륭합니다. 그동안의 관록과 쌓아온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온 자원들도 훌륭해요. 오유진, 빈에서 이런 친구들의 무대를 보면 여전히 감탄이 나옵니다. 다만 경연 방식에 큰 차이는 없었어요. 물론 처음부터 1대1 매치를 딱 잡아놔서 사람들이 보다 임팩트 있게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이 구도 역시 과거에 이미 봤던 대결 구도라는 거예요. 그럼 현역가왕은 뭐가 달랐나? 현역가왕은 1차전은 자체 평가전이었습니다. 마스터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현역 참가자들이 직접 내가 손들고, 그래서 누가 제일 먼저 나왔어요. 맨 처음이 마이진이었죠. 그리고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무대에 올랐고 그걸 본 참가자들끼리 평가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칭찬을 하면서 정작 합격 버튼을 누르지 않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나라하게 공개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이런 경쟁심을 자극하면서 더 좋은 무대를 꾸며야 된다, 그런 식의 마음을 먹게 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지금 말한 이런 내용들은 다 결과론입니다. 처음에 두 프로그램이 뚜껑이 열릴 때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될지, 어느 정도 지점에 갔을 때 누가 앞서지, 이런 건 전혀 예측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이 시점에 분석을 해보니까 두 프로그램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모든 게임은 끝까지가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 미스트롯 3는 조금 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회차가 넉넉하게 남아있어요. 현역가왕이 끝난 후에 미스트롯 3가 어떤 식으로 또 반등을 할지, 뒤로 후반부로 가면서 어떤 식으로 탄력을 받을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거든요. 과연 두 프로그램이 어떠한 탑7을 배출을 할지, 최종 성적 누가 승리하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